안녕하세요. 리빌딩의 김영규 대표입니다. 네, 이재광 팀장입니다. 팀장님, 오늘은 저희가 왜 모든 투자자들이 빌딩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네, 맞습니다. 왜 모든 투자자들이 빌딩을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게 투자를 거의 평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자산가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뽑으면 보통 사업가,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 이렇게 기사나 이런 것들로 많이 보셨겠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거의 다 빌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아무래도 매체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결국은 빌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딩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이 빌딩 투자에 대한 특성을 좀 알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단순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공부하는 부동산들 초보들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자산과 소득이 있으신 분들까지 모두가 이 빌딩 투자를 공부해야 되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나 이런 주거형에 비해서는 저희 빌딩 이런 상업용 시장이 좀 규제가 덜 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 투자를 아파트나 이런 쪽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 결국 마지막에는 빌딩으로 오는 이유가 그런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제 정치적인 이런 견해와 상관없이 보통 보면 이제 아파트나 이 주거용 시장은 계속해서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규제가 강화됐다가 풀리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좀 가격 변동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아파트, 빌라, 상가 이런 주거용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꼬마 빌딩 혹은 빌딩 투자들은 좀 규제, 정책에서 조금 자유로운 그런 장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규제 말고? 어떻게 보면 모든 자산가들이 결국에는 빌딩 투자를 하는 것과 이유가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빌딩 투자는 결국에는 이제 토지에 대한 투자라고들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건물을 사는 게 아니죠. 땅을 사는 거니까. 네, 우리가 보는 이제 건물들이 되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가격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거의 다 이 땅값, 토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요와 공급이 좀 바뀌긴 해요.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면 1000세대였던 아파트 갑자기 3000세대로 하기도 하고, 정책적인 이유로 신도시들이 개발되게 되면 갑자기 공급량이 늘어나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꼬마 빌딩 투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토지 투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토지가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급량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계속해서 자산가들이 상생하고 하면 수요량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산 가치고 어찌됐든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 가장 안정적인 거라고 하면 저는 1순위로 그냥 서울에 있는 땅, 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물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를 비교해서 말해보면 아파트는 가지고 있는 땅 자체는 되게 작은 거잖아요. 내 대지의 소유권이. 네, 그렇죠. 이제 그거에 비해서 같은 가격에 30억짜리라고 했을 때 아파트는 내 대지 지분이 한 10평이라고 했을 때 건물 같은 경우에는 30평, 40평, 50평 다양하게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치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자산가들이 이제 이런 빌딩 시장을 투자하는 경향을 좀 보게 되면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어서 에셋 파킹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산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빌딩 시장에 투자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개발 행위를 했을 때 그 어떤 부동산 투자보다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거든요. 그런 거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은 자산가들이 혹은 성공하신 분들이 이런 빌딩 투자를 많이 선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빌딩 시장에는 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매수자들이나 매도자들은 보통 어떤 성향을 띠고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면서 코로나 시대를 좀 우리가 겪으면서 이 빌딩 투자하시는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쵸. 그 체감하고 있어요, 확실히. 네, 과거에는 진짜 좀 성공하신 분들 이제 노후를 대비해서 빌딩 투자를 하시거나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최근에는 뭐 20대, 30대 투자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뭐 그 기반에는 이제 젊은 사업가들도 많이 생겨나고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뭐 각 분야에서 주식, 뭐 코인으로 성공하신 분들 혹은 아파트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최종적으로는 다 빌딩 시장으로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거기서 성공하신 뭐 자산을 바탕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뭐 젊게는 20대 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3, 40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예. 그분들이 되게 투자하는 방식도 되게 공격적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뭔가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되게 만들어 놓고 뭐 재매각까지 수월하게 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뭐 어떤 신축이나 리모델링 한번 하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공부를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습득력도 좀 빠르고 적극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이제 빌딩 투자가 대부분 뭐 임대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물주 해서 임대 수익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한다던가 이런 목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리모델링이나 뭐 신축 같은 행위들이 또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이 여러 사례들 특히나 뭐 유튜브 같은 걸로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레버리지도 과거에는 뭐 한 50% 정도만 대출을 이용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뭐 최근에는 뭐 공동담보까지 켜서 80%, 90% 이렇게까지 공격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왜 우리는 빌딩 투자를 해야 되고 왜 빌딩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요즘 유튜브에서 잠깐 화제가 된 게 그 고액 컨설팅을 하시는 부동산이 있다. 알아서 뭐 사주고 신축해주고 팔아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으면 다 해준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데 저희는 반대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모든 부동산이나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빌딩을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딩 투자 대부분 결국에는 이제 토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뭐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한다고 해도 항상 하는 게 입지를 살펴보고 뭐 현장을 가보고 임장 다니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뭐 아파트 투자자들은 사실 좀 이런 분석함에 있어서 좀 한정적으로 하긴 해요. 범위를 좀 좁혀서. 네, 뭐 그 지역의 수요 공급을 보기도 하고 학군 정도 보고. 네, 근데 빌딩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에 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토지에 관련된 모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빌딩 투자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결국에는 이게 아파트 투자나 이런 곳에서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판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시세 차익을 남기는 행위거든요.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세입자를 맞추고 하지만 근데 빌딩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직접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아파트 투자에서는 시행사, 시공사가 이런 건축 행위를 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시세 차익을 나눠갔잖아요. 근데 이 빌딩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혹은 그걸 공부하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의 전반적인 뭐 견해도 넓힐 수 있고 분석하는 방법들도 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 투자부터 해본 경험이 있지만 결국에 아파트 투자도 최고의 수익률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까지 생각을 하시거든요. 뭐 오래된 빌라를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 항상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이제 대지 지분. 그렇죠. 대지 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매물을 보시거나 혹은 투자를 생각하셨을 때 보면 어떤 거는 뭐 용적률, 건폐율도 따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땅을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률이 달라져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석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 갖고 있는 게 우리 아파트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빌딩 투자에서는 토지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뭐 아파트 투자를 하실 때,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하실 때 남들보다 이제 좀 더 용적률 건폐율, 뭐 2종, 3종, 뭐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훨씬 올라가실 거예요. 뭐 입지를 분석함에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빌딩 투자를 공부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모든 부동산 투자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부터 있을까요? 빌딩 투자를 이제 공부하겠다 생각하시면 이제 보통 뭐 책을 찾아보거나 혹은 뭐 어디 뭐 유튜브를 보거나 강연을 다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작은 그런 것들이 좀 괜찮긴 해요. 우리가 빌딩 투자를 못하는 이유 중에 뭐 두 가지를 크게 꼽으라면 결국에는 두려움이고, 예, 익숙치 않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 친숙해지셔야 돼요. 예, 관심을 갖게 되고, 과거와는 다르게 좀 인터넷이나 이런 곳들에 많은 사이트들이 좀 생겼어요. 빌딩 전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처음에는 잘 눈에 안 와닿아요. 이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처음에 찍었을 때도 이런 사이트들을 설명하는 거에 대한 유튜브를 찍었었어요. 예,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는 이제 초보분들이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이걸 사용하는 방법부터 좀 보시라고. 두 번째는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것들을 꾸준히 보시거나 블로그의 글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만약에 공부라고 생각하면 정말 끝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용어부터 낯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처음에 흥미로 다가가야 되니까 거래 사례 등등을 보면 뭐 누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시는 것처럼 그런 흥미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그 해당 내용들을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자세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것들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저는. 아니면 요즘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 이제 뭐 중개법인이나 컨설팅 업체에서 스터디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엔 그 젊으신 건물주분들이 한번 뭐 건물을 샀다가 매각을 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스터디들을 모아서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이제는 한번 해봤으니까 디벨로퍼의 역량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스터디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네, 뭐 어쨌든 가장 좋은 학습이나 공부는 결국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책이나 텍스트로 읽는 것도 좋지만 그런 현장에서 한번 임장을 한번 돌거나 세미나 같은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한번 참석해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쉬운 내용부터 알려줄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옛날 부동산이 아니에요, 요즘. 맞아요. 막 그냥 1층 부동산에 들어가서 뭐 건물 보여주세요, 이거 사세요, 네, 계약할게요, 이게 아니고 이제는 뭔가 좀 더 전문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뭐 요즘 보면은 거의 뭐 A to Z라고 하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서 다 도와드리고 저희도 이제 빌딩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네. 우리는 왜 이걸 운영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일을 어찌됐든 시작하고 나서 배우고 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투자 중에 빌딩 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이게 단순히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수익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물론 다른 파트에 비해서 배우는데 과정이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해요.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리고 투자 금액도 상대적으로 좀 큰 편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저 역시도 건물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빌딩 투자로 가는 방향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일을 여기서 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공부도 없고 뭐 가장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선택이니까. 저희도 어쨌든 목표는 이제 건물을 갖는 거고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상가주택을 먼저 조그만한 걸 먼저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위층에서 살면서 밑에는 세를 주고 10억 안팎으로도 그런 상가주택들은 매입을 할 수 있는 거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처음에 아파트 투자하고 건물로 와도 좋을 것 같은데 반면에 처음 시작을 그런 상가주택이나 건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네, 뭐 부동산 투자는 사실 뭐 왕도가 없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익숙하니까 이런 방식도 괜찮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집 마련까지 하고 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나서 그쵸. 빌딩 투자로 넘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빌딩 투자라고 하면 대부분 좀 아까 말씀드린 조금 두려워해요. 어려워하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실제적으로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10억 미만의 꼬마 빌딩, 꼬꼬마 빌딩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하나, 두 개 경험해보고 강남으로 진출하시고,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빌딩 투자라고 해서 반드시 뭐 10억, 20억 내가 그런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건물 사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저도 동의하는 게 지금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하는 국민평형수 아파트가 거의 막 10억 가까이 가격을 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뭐 10억 아파트, 20억 아파트는 되게 쉽게 말씀하시거든요. 서울에 있는 것들을 투자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로 최소 단위가 10억도 있고 극단적으로 하면 뭐 5억, 6억짜리 건물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때 가서 이거 공부하고 뭐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아파트 투자자라고 해도 미리미리 빌딩 투자를 공부해 놓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봐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빌딩 투자를 공부를 해 놓으면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아파트 투자, 뭐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이거를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관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보통 맞습니다. 뭐든지. 네. 결국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 건물 시장으로 다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팀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거용 투자가 뭐 앞으로 뭐 인구가 감소하니 뭐 아파트 더 이상 뭐 아파트 투자 끝나니 이런 차원을 떠나서 사실 투자라고 하면 투자 대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투자의 범위를 늘려야 된다고 해요. 그 기반에는 뭐 당연히 내 집 마련은 되어 있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투자자들, 뭐 지금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든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든 뭐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든 어쨌든 우리 투자가 평생 이루어질 거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다 이 꼬마 빌딩 시장, 빌딩 시장으로 언젠가는 다 오실 테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저희가 또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좋은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왜 빌딩 투자를 공부를 하고 빌딩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부동산에서 지금 추구하는 바도 그 부분이잖아요. 처음부터 같이 초보이신 분들부터 같이 해서 결국은 빌딩의 꿈을 이뤄드리는 저희는 그 모토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 회사 이름이 일단 리빌딩 부동산이잖아요. 네. 리빌딩이라는 게 보통 뭐 가지고 있던 것들 이제 새롭게 만들거나 바꾸거나 하는 것들인데, 지금 갖고 계셨던 생각들, 투자에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리빌딩 해드릴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자산들도 리빌딩 해서 꼭 건물주가 되는 날까지 저희가 옆에서 도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